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아들 하나 둔 조미영이라고 해요. 몇 년 전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들은 장가 가서 손주도 낳고 살고 있는데 아직 제 몸 쓰는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은 편이니 아들네 손주도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종일 애를 봐주는 건 아니고 손주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아들 며느리 둘 다 퇴근이 늦으니 제가 손주 하원 시간 맞춰 아들네에 가서 하원하는 손주 받고 데려와 밥 먹이고 아들 며느리 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주는 것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강이 괜찮으니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네 손주 봐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 손주 봐주면서 며느리랑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답니다. 주변에서 저랑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손주 봐주는 과정에서 며느리랑 겪은 갈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겪은 기막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무한테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곳이라면 제 마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회사가 크지는 않아도 꽤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 뭐예요. 다 좋은데 걸핏하면 야근을 시키는 건 좀 속상하긴 해요. 아까운 제 아들 고생하잖아요. 며느리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7시라 그 시간에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 보통 8시를 훌쩍 넘기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때까지 손주 봐주고 있다가 며느리 오면 며느리 저녁 먹는 것도 봐주고 그러고 있다가 그 사이 아들 오면 아들 얼굴도 보고 늦는다고 하면 며느리가 씻고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 며느리한테 손주 맡겨놓고 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지들끼리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며느리도 제가 그렇게 와서 손주 봐주는 걸 고마워하고 또 제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잘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회사에 애 맡길 데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볼 때마다 전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몰라요. 그런 친구가 있어? 아유, 낙해라. 애 맡길 데 없어서 종종거리는 심정이 오죽하겠니? 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손주 봐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 주말에 제가 반찬 몇 가지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도 좀 하려고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마운 걸 알아주니 손주 보러 다니는 게 몸은 좀 고단해도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손주 봐주러 다니다가 건강 해치고 며느리랑 의만 상하고 그뿐인가요?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일을 가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것도 다 복이다 생각하며 감사했죠. 그러다가 며느리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제가 손주 봐주러 가는 것도 그에 맞춰 바꾸게 된 거예요. 매일 출근하던 며느리가 일주일 중 사흘만 회사에 나가 근무를 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는 식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고 재택근무하는 이틀은 지가 손주 하원하는 것도 보고 돌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출근하는 사흘만 손주를 보러 가는 것으로 바뀐 거죠. 주말 빼고 일주일 내내 손주를 보다가 이틀이나 쉬는 날이 생기니 몸이 한결 편해졌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간에도 주말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는지 모르긴 몰라도 주말이면 쉬기 바쁘고 음식도 덜어 시켜 먹거나 사다 먹기도 하는 것 같았죠. 청소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아들네 가면 평일보다 오히려 집이 더 지저분할 때가 많았거든요. 주말 동안 집에 있으면서 살림을 살았다기보다는 집을 더 어지럽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와 말이지만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주말에 반찬이라도 몇 가지 만든다고 하면
주방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반갑지도 않았을 정도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매일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단할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주말에라도 그렇게 쉬어야 또 일주일을 버티는 것 아니겠나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니고 제 딸이었으면 그런 딸 안쓰러워 집안일 하지 말고 더 쉬라고 했을 것 같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주중에도 이틀이나 집에 있게 되니 며느리도 좋든 싫든 집안일을 더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랑 부딪히게 된 거죠. 그간에는 지가 뭘 하는 게 없으니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다 두고 받겠지만, 저도 살림을 살다 보니 거슬리는 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별 사소한 것들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트집 잡고 불평하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어머니, 설거지 하시고 식기건조대에 식기들 엎어두는 거 말이에요. 밥 공기는 이쪽에, 국그릇은 이쪽에 물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해놓는데 어머님이 매번 바꿔두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두는 건 나도 봤지. 그런데 밥 공기 위에 국그릇을 이렇게 엎어두면 물도 잘 빠지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훨씬 좋지 않니?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 방식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어머님도 거기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자꾸 다르게 두시니까 할 때마다 제가 또 바꿔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꺼내 쓰는 것도 더 편한데, 너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냐. 어머님이 그렇게 두시니까 그 상태로 저도 몇 번이나 써봤죠. 제 방식이 더 좋으니까 어머님이 맞춰주세요. 제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며느리는 별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저 지 방식에 맞춰달라고만 하는 게 좀 그랬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손주 봐주면서 애들 살림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엄연히 그 주방은 며느리 주방이니까 맞춰줘야지 할 수밖에요. 그러면서도 말을 곧다위로 밖에 못하는 게 얄밉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손주 육아 방식을 두고서는 더 깐간을 떨었는데, 한 번은 제 친한 친구가 손자 입히던 옷들인데 딸 주변에 다 큰 애들밖에 없어서 줄 사람이 없다고, 근데 다 너무 좋은 옷들이라 아깝다며 제게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정말 좋은 옷들이기도 한데다가 하나같이 잘 입히겠다 싶은 활용도 높은 옷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게 받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왜 남이 입던 옷을 애한테 입히고 그러세요? 원래 애들 옷은 물려 입히는 게 좋은 건 모르냐? 새 옷이라도 다 좋은 거 아니다. 여러 번 빨고 삶고 하면서 안 좋은 것들 다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좋아. 가뜩이나 애들 옷 오래 입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물려 이불에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아무리 그래도 전 싫어요. 어떻게 입혔던 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입혀요? 찜찜하잖아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가 손주 입혔던 옷이야. 헌옷하면서 주워온 옷도 아닌데 뭘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그분 손자 따라다니면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입히고 싶지 않아요. 얘야,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귀한 손주야. 그런데 내게 내 귀한 손주한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니? 노인네 말이라고 덮어놓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들을 말은 좀 듣고 그러려무나. 어머니, 제가 지금 뭐 어머니 말씀에 반항하려고 이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렇게 저 못 믿어 하시지 마세요. 저도 공부도 하고요, 알 만큼은 알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는 애한테 헌옷 입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아깝지만 싹 다 걷어와서 헌옷함에 넣으며 꼭 필요한 집 애기가 잘 입어주길 바랄 수밖에요. 제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건 무턱대고 싫고, 지가 하는 게 다 옳다고만 하고 제가 알려주는 건 제대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지 살림이고 애고간에 지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부탁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저도 며느리 보는 게 영 불편하고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게 대면대면했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손주 목욕을 시키다 보니 없던 상처가 보이길래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발작하다시피 난리를 치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대체 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상처를 내시냐고요? 뭘 어쩌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 얘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목욕시키다 보니 못 보던 상처가 보여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쌩난리를 치면서 나를 다그치면 어쩌니? 그 말씀은 그럼 지금 제가 애 상처 생기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시고 싶은 거냐고요? 내 말이 어째서 그런 말이냐.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지.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니? 제가 지금 난리 안 치게 생겼어요? 어제 공휴일이어서 어린이집도 안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실수해서 다치게 하셔놓고 저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세요? 며느리가 길길이 날뛰면서 덮어 씌운다 소리까지 하니 저도 기분이 몹시 상해서 맞받아쳤죠. 뭐? 덮어 씌워? 예,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너야말로 나를 무슨 며느리 잡아먹는 마귀 알망기 취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냥 실수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 될걸. 세상에 그걸 제 잘못으로 둔갑시켜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죠.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럴 게 뭐가 있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너한테 그랬다고 탓하는 것도 아니었다는데 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냐? 그러는 걸 보니 점점 더 네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한 번도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화를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별 뜻 없이 물어본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큰 상처도 아니고 애들 몸에 그 정도 상처야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고 알려준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곤란했을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딱 이런 경우인 거죠. 아들이 중간에서 난감해하며 중재하느라 진땀 빼는 걸 보니 안타깝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며느리와 저 사이의 논쟁은 끝까지 누구 잘못인지 결론 내지 못한 채 찜찜한 상태로 끝나게 되었고 그 일 이후로 며느리와 저는 서로 아는 척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전처럼 며느리 저녁 먹는 거, 씻는 거, 그런 거 봐주며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아이 안겨줘 버리고 그 길로 나와버렸고 며느리 또한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애만 덥석 받아서는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 같은 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 지 3주쯤 됐으려나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손주 하원 시간 맞춰 아들 집에 갔더니 산지사방에 온통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해 이게 다 뭐냐고 했죠. 엄마, 벌써 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지 뭐예요. 엄마, 그거 와이프가 설치해 놓은 건데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휴일 내내 엄청 싸웠어요. 아니, 무슨 CCTV를 이렇게나? 얼핏 봐도 이게 다 몇 대나 되는 거야? 자그마치 10대래요, 10대.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난리치고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와이프랑 더 얘기해서 그거 다 곧 치울 거니까 오늘만 좀 거슬리더라도 그냥 계셔주셔요. 죄송해요, 엄마. 그래, 알았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송하다 소리까지 하고 그러냐. 그럴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렴. 오늘 바쁘다면서 그 밥은 챙겨 먹고 하는 거지? 아들이 무슨 죄라고 며느리년이 저질러 놓은 걸로 제 아들만 죄인 만드나 싶어 그럴 것 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낸 지 한참 됐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제가 왜 전화하는지 빤히 알 테니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가 전화 안 받는다고 언제까지나 계속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는 퇴근하는 며느리 기다려 할 말 했죠. 너는 시애미가 전화한 걸 봤으면 무슨 일이시냐 여쭤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뭐야? 무슨 가정집에 CCTV를 10대나 달아놓은 거냔 말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우기시면서 본인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도 없으란 법도 없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증거 잡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너 그럼 저게 지금 나 감시할 작정으로 달아놓은 거란 말이야?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항상 저 카메라들이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 찍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허튼 수작 부리시지 말란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니까 도리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있죠.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 아들도 주말 내내 싸우고도 결론 못 냈던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말도 섞기 싫어서 바로 야근한다던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만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손주 못 봐주겠구나. 내 아들 귀하고 내 손주 아무리 예뻐도 엄마가 이런 취급까지 참아줄 수는 없어. 그렇게 알고 사람 쓰든 알아서 해라. 아들에게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도 분이 안 풀려서 죽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밤에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거죠. 당장 내일 손주 하원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끌려온 것 같은데 그렇게 와서 제게 부탁을 하면서도 못마땅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앉아있는데 제 마음이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 눈에도 그게 거슬렸는지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표정 그따위로밖에 못해? 지금 우리가 어머니께 부탁드리러 온 거야. 알아? 부탁드리러 온 사람답게 말씀드려.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뭐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왔으면 됐잖아. 뭐가 어째? 그게 지금 부탁하러 온 사람 태도냐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 그게 훨씬 나을 테니까 말이야. 뭐? 진짜 어이없네. 결국 그 짓거리까지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야? 기가 막혀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정성 들여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분도 안 되어 있으니 하는 말 아니야.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여기까지 와서 또 싸우자는 거야? 며느리는 아들한테 한 소리를 듣고도 소리를 팩팩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앞에서 둘이 또 한판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짜증나는 상태였는데 그 꼴까지 봐야겠냔 말입니다. 지들끼리 그렇게 투닥거리더니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책임지고 CCTV 그거 당장 철거하도록 할 거고 철거하러 오기 전까지는 꺼놓으라고 할 테니까 애 봐주러 못 오겠다는 말씀 마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내가 너 이러는 거 안쓰러워서라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마 하고 싶지만 정말이지 도저히 그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못하겠어. 정애 맡기고 싶으면 애 하원도 우리 집으로 시키고 내가 여기서 애 봐줄 테니 퇴근할 때 데려가도록 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데도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애 하원을 이리로 시키라니요? 어머님 댁에서 애 보는 건 저도 싫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그럼 할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 애 봐줄 사람 구해야지 별 수 있니?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 감시하는 카메라 달아놓은 너희 집 가서 애 보는 건 안 하련다. 제가 한 발 양보했으나 며느리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 의견 조율이 될 수가 없었고 결국 사부인한테 사정해서 사부인이 애를 봐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사부인이 몸이 약해 항상 어디가 아프다 소리만 하던데 몸이 그래서 애를 잘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지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창 출근해 일할 시간에 전화를 하더니 저더러 지들 집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집으로 오라니? 네가 지금 집에 있단 소리니?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일부러 하루 연차를 냈어요. 와이프 몰래 확인할 게 있으니 엄마가 지금 집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그 소리 듣고 아들네로 가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요. 평소 아들이 책임감이 남달라 그런 식으로 회사 일을 제치고 뭘 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서 달려간 제게 아들이 보여준 건 CCTV 영상이었어요. 그놈의 것을 아직도 그대로 달아두고 있었어? 나 감시할 일도 없을 텐데 뭐하러 달아놓은 거야? 보기에도 영 불편하기만 하던 걸 말이다. 엄마, 이건 내가 와이프 몰래 따로 설치한 거예요. 아니 집에 10대나 달아놓은 카메라가 부족해서 더 설치를 했단 소리야?
아이고 정말이지 나는 아이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게 아니라 엄마. 와이프가 글쎄 장모가 애를 봐주기로 하면서 CCTV부터 싹 다 철거를 하는 거야. 그놈의 CCTV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결국 엄마가 애 보는 것도 그만두게 됐던 건데 바로 철거하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니들 집에 발도 딱 끊게 된 것인데 지 엄마가 애 봐주기로 하니까 나 감시하겠다고 설치했던 CCTV 바로 철거하더라 이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감시할 거라고 그 난리를 치며 설치해놓은 철거도 못한다고 버티더니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로 치우는 거냐 하면서 또 난리를 쳤죠. 당연하지. 그런 소리 나오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니냐? 근데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뻔뻔하게 우리 엄마가 어머님이랑 같냐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더 이상 언쟁하는 게 무의미하다 싶어서 그냥 몰래 CCTV 설치해놓고 장모가 뭐라고 꼬투리 잡을 걸 제공하면 그 여자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장모한테 그럴 작정이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놈의 카메라가 너무 흉물스럽고 싫구나. 어딜 가나 이런 게 보이면 영 불편해. 아무리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해도 말이야. 무튼 그래서 와이프가 주말에 외출한 틈을 타서 자가 설치 가능한 홈캠 같은 걸 사다가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숨겨놓듯이 설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장모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거야? 여운차를 쓰고 나까지 불러 보여주겠다는 게 뭐야? 장모님 약점 잡으려고 설치한 건 맞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잡혔더라고요. 와이프란 여자가 나 모르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말이야. 어? 사부인이 아니고 애미 약점이 잡혔다는 거야? 아니, 애미가 지집에서 약점 잡힐 만한 행동을 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아마 엄마는 죽었다 깨나도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죠. 대체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건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니 저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말이에요. 사부인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가 재택근무하는 날은 안 오고 출근하는 날만 와서 애 봐주고 도와줬다는데 사부인이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재택근무 시간을 늘려 사흘을 집에서 일을 하고 이틀만 출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들이 지 장모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설치한 것이었으니 아들은 원래 사부인이 있는 이틀만 CCTV를 켜놨다는데 실수로 끄는 걸 잊어버려서 며느리가 재택근무하는 날까지도 계속 녹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빨리 감기 해가며 촬영된 걸 대충 봤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여 돌려봤대요.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서 야시시한 복장을 하고 혼자 말을 하거나 춤을 추는 걸 봤단 거랍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채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너튜브 같은 영상 미디어에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실 거잖아요. 찾아보진 않으시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실 분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직접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건전한 방송들도 물론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게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떠들거나 웃음을 파는 여자들 마냥 야시시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뉴스에서 몇 번 그런 방송이 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보기에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설마 진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재택근무라며 콜센터 상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아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심을 품게 되니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아들이 며느리가 쓰는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해줬다고 해요. 컴퓨터가 켜지면 그때부터 자동 녹화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깔고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게 숨겨두는 기능까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화면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프로그래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프로그램 조금 만져서 그런 설정 몇 개 바꾸는 건 일도 아닌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자동 녹화된 것들을 확인해 보니 아들 짐작대로 며느리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아들이 혹시라도 컴퓨터에서 무슨 흔적이라도 발견할까봐 안 들키려고 인터넷 검색 기록이랑 사용한 프로그램 기록 같은 것들까지 모조리 삭제한 후에 컴퓨터를 끄는 치밀함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아들은 더욱 치가 떨렸던 거죠.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아들은 며느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로그인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찍어서 며느리 아이디를 알아냈고, 그 아이디로 인터넷 검색하며 뒤져서 며느리가 하는 방송을 찾아내 들어가 봤더니 CCTV랑 컴퓨터 녹화본에서 봤던 대로 며느리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상한 자세를 하며 실없는 소리나 하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누라가 그러는 걸 보고 눈 돌아가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희 아들도 뚜껑 열린 거죠. 아들이 그 방송을 녹화한 걸 저한테 보여줘서 저도 며느리가 한다는 그 방송을 조금 보긴 했는데 정말이지 기도 안 차는 겁니다. 더 보기도 싫어서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그것까지 보고 있자니 당장 며느리년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았죠. 더 볼 것도 없다. 그냥 당장 잡아들여서 끝장을 내자. 너도 이런 년 더 이상 마누라로 둘 생각 없으니 나한테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유, 나도 이런 며느리는 죽어도 싫다. 엄마, 그 여자 잡아들여서 족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있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뜻을 존중해서 기다려주기로 했던 건데 다 생각이 있다고 했던 아들놈이 사실은 며느리한테 딱 한 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 바보같이 착해 빠진 놈이 그럴 작정을 했던 거였어요. 저희 아들도 인터넷 방송이 대략적으로 어떻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평소에 그런 걸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니 그 세계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아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송하는 여자들에게 그 방송을 보는 남자들이 후원금이라며 돈을 막 쏘고 그러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걸로 돈벌이가 되니 방송을 하는 거겠지요. 아무튼 근데 그게 돈을 쏘는 게 다 공개가 되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서 더 많이 쏘고 더 큰 금액을 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런다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돈을 쏘는 사람들은 그 방송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만나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만나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게 뭐냔 말이야.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하듯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덜어는 방송에 출연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단순히 영웅심리 같은 거 외에도 그런 걸 노리고 큰 돈을 쏘는 남자들이 있는 거죠. 아이고 뭐니야, 기가 막혀서 참 요지경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나.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별짓을. 아이고, 저도 전혀 몰랐던 것들이라 그렇다는 걸 알고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놀라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확인을 해본다 어쩐다 했던 것도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남자들까지 만나고 다닌 건 아닌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보겠다는 소리였던 거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방송에 들어가서 큰 돈을 좀 쏘고 인터넷 쪽지를 보내서 식사 한 번 해주면 오늘 쏜 것보다 몇 배로 큰 돈을 주겠다고 슬쩍 넣어봤거든요. 만약에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걸 보여준다면 제가 한 번은 다 용서하고 기회를 주려고 했었어요. 어이구, 이 착해 빠진 놈아. 아무리 네 아들 낳아준 여자라고 해도 그런 짓까지 저지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생각을 했어. 그게 생각처럼 되는 일도 아닐 거다.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런 것만 아니면 봐주려고 했어요.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 밝히면 다시는 그딴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애 엄마니까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 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고년히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이구나. 그치? 아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착잡한 얼굴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네, 그 여자가 글쎄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더라고요. 고민하는 기색도 없었고 한두 번이 아닌 듯 자연스러운 거죠. 기가 차서
아이 어디까지 어쩌려고 나오나 보려고 남편 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죠 하면서 저도 너스레를 떨어봤는데 자기는 남편도 남자친구도 없다고 지는 남자 만나본 경험도 별로 없다면서 가증을 떨더라고요. 어머나 기가 막혀서 지 남편인 것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렸으니 그걸 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네 심정이 어땠을지 아이고 이 애미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엄마 저도 이제 그 여자 봐줄 생각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고 그년 잡아 족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안쓰럽다는 생각이 여전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며느리년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와 만날 약속을 잡아놓은 그 자리에 제가 아들과 같이 나간 거죠. 약속 장소도 어지간히 비싼 식당으로 잡아놨던데 다 개별룸으로 되어 있고 얼핏 봐도 음식도 엄청 비싸게 받는 식당이더라고요. 저랑 아들은 예약해놓은 룸으로 들어가서 그 비싼 것들 중에서도 최고 비싼 걸로만 골라서 잔뜩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시간 맞춰 예약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저희 둘을 보고 며느리는 적잖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며느리 행색이 저를 더 화나게 했답니다. 도대체 저런 옷들은 어디서 산 것인지 어깨도 다 드러내며 딱 달라붙는 상의에 그렇게나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을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남자들 눈요기 시켜줄 작정을 한 옷차림이었죠. 그 꼴을 보니 열이 받아서 나와 있던 음식들 중에서 제일 끈적거리는 것들만 골라서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음식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 거 알지만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제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비싼 음식 아깝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가 던진 음식을 맞아 꼴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그 채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던데 그렇게 둘 수는 없죠. 아들이 도망가려는 그년 잡아 앉히고 이딴 짓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변명할 거리도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걸 알게 된 며느리녀는 울고불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출퇴근길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무료해서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가벼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없는 시간에 몰래 숨어서 그 짓거리 했냐? 재택근무다 뭐다 그딴 헛소리 하면서. 당신이 없을 때나 아니면 내가 밖에 있을 때 야외에서도 그런 방송을 몇 번 해보기 시작했어. 근데 또 고정적으로 봐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돈을 싸주는 사람들도 덜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정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며느리년 얼굴이 좀 반반한 편이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결국은 이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얼굴 팔고 웃음 팔아서 돈 벌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콜센터에 말해서 일하는 날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 게 아니라 일하는 날을 줄이고 출근 안 하는 날은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던 거죠. 잘하는 짓이다. 가족들 다 속이고 재택근무 좋아하네. 그렇게 숨어서 그런 짓 하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돈이 벌리니까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돈 벌어서 결국은 가족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잘 키울 욕심도 났고 그랬어요. 벌이가 아주 쏠쏠했나 봐. 알아보니까 콜센터도 아예 그만뒀더라. 우리한테는 재택근무 어쩌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흘은 집에서 출근한다고 나가는 이틀은 밖에 나가서 야외 방송하고 그러냐?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 돈이 벌리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조금만 더 그렇게 됐던 거야. 돈 풍선 받고 또 그런 식으로 남자들 만나주면서 돈도 받고 말이야. 이게 몸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식사 약속 잡아서 나오는 건 뭐 이상한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밥 한 번 먹어주고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돈 벌 욕심으로 나오는 거야. 정말이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 밥만 먹는 건 괜찮다는 거야?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 기가 막혀서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 다 속이고 방송에서 돈 많이 벌었을 테니 이 비싼 음식 계산도 네가 다 하거라. 남은 음식들도 포장해 가져가서 잘 먹으마. 네? 제가요? 이 집 비싸기로 유명한 집인데 이 비싼 걸 대체 몇 개를 시키신 거예요? 이걸 다 제가 어떻게 내요? 이 집 제일 싼 것도 15만 원이 넘는데 죄다 비싼 것만 시키신 거 아니에요? 왜? 부족하니? 지금이라도 몇 개 더 시켜서 가져갈까? 아이, 돈 버는 재미에 그딴 짓에 빠져 살았다면서. 그 돈 가족 위해서 쓸 거였다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나는 그 돈 나눠 쓰고 싶은 생각 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너 이거라도 사란 거야. 그래, 몰래 벌어놓은 돈 이럴 때 쓰면 되겠네. 며느리가 하얗게 질려서 계산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포장된 음식 받아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손주 몸에 난 상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보자. 너 그때 애 몸에 났던 상처 그것도 네가 그런 거지?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라. 그래야 네가 그래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믿음이라도 가질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요. 방송 반응 보려고 댓글을 한눈판 사이에 한순간에 애가 뭐에 걸렸는지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긴 상처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다고 할 수는 없고 공휴일이라 어린이집도 안 보냈으니까 얼떨결에 어머니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네, 그럴 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꼭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제야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내가 그 일을 두고 분해서 참을 수가 있었어야지.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거짓없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다 믿어주세요. 다른 생각한 적 없고 다른 짓 저지른 것도 없어요. 그 방송 몇 번 해서 돈 좀 번 게 전부예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니년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덮어 씌운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억울한 거 벗어던지고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좀 잘 수 있겠다. 그렇게 그 식당을 나왔고 아들은 바로 며느리년을 집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고 처가가 있는 며느리 앞으로 이혼 소장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년이 찾아와서 또 울고불고 하는데 그거 들어주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며느리 쫓아냈으니 제가 손주 봐준다고 아들네 계속 가 있었으니 며느리가 찾아와 그러는 것도 다 보게 된 거죠. 이혼 소송이라니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를 좀 더 해.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소송 싫으면 내가 제시한 조건 다 받아들이고 협의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혼만이 답은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 거야? 쉽게? 넌 내가 쉽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러는 거 같냐? 기가 막혀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당신이 그랬잖아.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정말 잘할게. 그 기회는 이미 날아갔어. 네가 그 기회 스스로 날려먹었던 거 몰라서 이래?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는 엄마가 있어야지. 나 한 번도 우리 애한테 소홀했던 적 없어. 정말이야 믿어줘. 아들을 그렇게 아껴서 아들 옆에 내팽개 쳐놓고 그따위 방송이나 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했잖아. 나 진짜 돈 벌려고 한 거야. 돈 벌어서 애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했어. 내가 너한테 돈 벌어라고 등 떠밀었냐? 넌 네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거기 몰두했던 거잖아.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 게 나랑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다 떠나서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내가 다 바꿀게. 다 뜯어 고칠게. 당신한테 다 맞출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응? 예, 이렇게 찾아와서 저런 헛소리 못하게 접근 금지 뭐 그런 거라도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애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 맞춰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것도 아유 영 불편하구나. 접근 금지라는 둥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그제야 비로소 입 다물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주 하원 시간 전에 가긴 가더라고요. 며느리년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이혼이야 당연지사인데 중요한 건 아들이 손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 하는 거였습니다. 전현적에 애 올 시간 맞춰서 찾아온 것도 그렇고 양육권 욕심을 낼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방법이 있긴 한 거야?
변호사 말로는 솔직히 그 여자보다 더한 짓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이 아내에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양육권 가져오는 걸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손주를 뺏기면 이혼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이, 뭔 수를 써서라도 데려와야 하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봐. 일단 평소에 아이와 아빠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 아유, 가만히 있어봐. 네가 애 데리고 어디 다녀왔다 어디 간다 하면서 나한테 보내준 사진이나 문자 같은 것들도 그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럼요, 엄마. 그런 것들 좀 싹 다 모아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다 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해보마. 거기에서 뭐 아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발표도 하고 뭐 그런 거 한 것들이 다 있을 거야. 아버지의 날에 네가 가서 어울린 사진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말이야. 네, 엄마, 맞아요. 그런 거 다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쓰면 좋대요. 그래? 아이, 그럼 그렇고 정성 들여 작성을 해보자. 내가 보조 양육자로 애를 돌볼 수 있다는 것도 최대한 자세하게 써볼게. 네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렴.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도 알다시피 이혼 소송이라는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애는 계속 여기서 보살피는 게 좋대요. 같은 어린이집 다니게 하면서 애가 최대한 혼란스럽지 않게 기존 환경 잘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며느리년이 걸려든 게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양육권 포기하면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해준다고 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양육권 포기에 대해 언급을 하도록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년이 몇 번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던데 소송 중에 그런 식으로 잠깐이라도 양육자 지정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훅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상황이 불리해진 며느리가 양육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아들과 저의 적극적이고 처절한 노력 덕분에 손주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며느리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유도만 했을 뿐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양육비든 어느 것 하나 타협해줄 생각이 없었으니 그런 것들도 다 제대로 처리됐어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했던 이혼 소송, 길고 길었던 그 과정이 얼마 전에 드디어 다 마무리됐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는 살던 집 세주고 아들네로 아예 들어와서 손주 돌보며 살고 있어요. 며느리녀는 많지도 않은 양육비 보내는 날짜를 자꾸 미루는데 그놈의 인터넷 방송인지 그게 잘 안 되는 것인지 인터넷 방송도 경기를 타는 것인지 요즘 잘 안 벌린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조금만 날짜를 미뤄달라고 자꾸 징징대더라고요. 그러게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그런 짓까지 해서 돈 벌 생각을 왜 했냔 말이죠. 인터넷 방송에서 뭔 짓을 하든 내 알바 아니고 애 양육비 자꾸 날짜 미뤄서 보내지 말라 소리는 문자로 보내놨어요. 더 이상 말 섞으며 불쾌한 감정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들은 여전히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야근도 자주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손주랑 꼭 몸 부대끼며 놀아주고 그러고도 또 저랑도 한참 수다도 떨어주고 그런답니다. 제 아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바른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언젠가 좋은 짝 또 만나게 되리라 생각해요. 그런 일 겪고도 긍정적인 생각 유지하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제 자리 지켜주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아마도 제가 겪은 일을 짐작하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손주 봐주면서 며느리랑 사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시작해서 아들 며느리 이혼까지 하게 되거나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안 보고 살게 된 경우들은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긴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며느리랑 시모가 갈등을 겪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싶어요.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 경우는 그런 거랑은 좀 달랐던 거잖아요. 며느리가 인터넷 방송에 빠져서 가족들 다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건 어떤 식으로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복이 될 수 있는 관계들이 더 많을 테니까 혹시라도 며느리나 시어머니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참에 슬그머니 안부 전화라도 한 통, 아니면 문자라도 하나 남겨보시면 어떨까 해요. 안 보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말재주도 없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한 분들께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